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열 중에서 방광경 제2선에 있는 흉추 부위의 경열들의 취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족태양 방광경 42번째 경열인 백호혈입니다. 백호혈은 글자를 보시면은 이 백자가 나오는데요.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폐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이죠. 오행에 해당하는 오신이 있는데 그 중에 금에 해당하는 오행에서 금, 그리고 오장에서 폐에 해당하는 그런 신이 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호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것이 폐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방광경 제1선에서 우리가 폐수라는 혈이 있었는데 폐수와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경 제2선의 경우에는 방광경 1선에 비해서 동맥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방광경 제1선이 동맥으로부터 옆으로 1.5촌 떨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제2선은 동맥 옆으로 3촌의 거리를 두고 동맥과 나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3촌의 거리를 무엇으로 기준을 하느냐 하면 견갑골의 안쪽, 견갑골의 안쪽 가장자리 라인을 이것을 동맥으로부터 3촌 떨어진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 안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이 방광경 제2선상에서 이 선의 경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호혈은 족태양 방광경 2선에서 흉추 3번과 4번 사이에 위치한 경열인데요. 방광경 1선에서는 폐수가 있었죠. 그래서 폐수 바로 바깥쪽에 2선에 백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호혈을 취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의 안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이 선이 방광경 제2선의 유주 노선이 되겠고요. 흉추 제1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흉추 부위의 취열의 기준선이 이 견갑골의 하각을 이었을 때 그 이은 선이 7번과 8번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흉추 3번과 4번 사이 높이인데요. 이 높이에서 3, 4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2선의 교차점이 바로 백호혈이 되겠습니다. 방광경 제2선도 자침 방식이 1선과 마찬가지로 척추의 추체를 향해서 자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자침 방식을 추체로 하는 이유는 1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폐를 찌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백호를 취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3번째 경열인 고황혈입니다. 고황혈은 백호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와서 흉추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 해당하는 경열입니다. 방광경 제1선에서는
4, 5번 사이에 걸음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고황혈은 걸음수 외방 1.5촌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네, 그럼 고황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은 다음에 6번, 5번, 4번, 4, 5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고황혈이 됩니다. 네, 고황의 뜻은 고름에 나올 정도로 뜸을 뜬다 라는 얘기인데요. 네, 만성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장기간 뜸을 뜨는 대표적인 경혈이 바로 고황혈입니다. 네, 고황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4번째 경혈인 신당혈입니다. 네, 신당혈은 고황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면은 흉추 5번과 6번 사이 높이가 되는데요. 방광경 제1선에서는 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신, 심이 저장하고 있는 신이 바로 이 신이죠. 그래서 신당혈은 바로 심장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고요. 6번, 5번. 5번과 6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에 해당하는 경혈이 신당혈입니다. 네, 신당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5번째 경혈인 의희혈입니다. 의희혈은 신당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게 되면은 흉추 6번과 7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방광경 1선에서는 독수가 있었죠. 그래서 독수와 의희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의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은 다음에 바로 위에 6번, 7번 사이 높이가 의희혈이 되겠습니다.
의희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6번째 경혈인 격관혈입니다. 격관혈은 방광경 1선에 있는 격수혈과 상관이 있는 혈인데요. 격이라고 하는 것이 횡격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의희혈에서 극돌기를 한 개 더 내려가게 되면은 흉추 7번과 8번 사이 높이, 그러니까 횡격막 높이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격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흉추 7번과 8번 사이 높이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수평선과 방광경 제2선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가 격관혈입니다. 격관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7번째 경혈인 혼문입니다. 혼문은 격관에서 극돌기를 2개를 넘어가는데요. 1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흉추 9번과 10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고 거기에서 8번, 9번 9번과 10번 사이를 지나는 높이에서 방광경 2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혼문이 되겠습니다. 혼문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8번째 경혈인 양강혈입니다. 양강혈은 혼문혈에서 극돌기를 한 개 더 내려오게 되면은 흉추 10번과 11번 사이 높이가 되는데요. 혼문이 간수 옆에 있는 경혈인 것처럼 양강은 담수 옆에 있는데요. 양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를 말하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기준, 스탠다드, 하나의 표본 이런 뜻입니다. 혼문이 간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양강도 담수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담낭의 기능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표준, 스탠다드, 기준 이런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담은 중정지관이고 결단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신 적 있나요? 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쉽게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기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것을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의학에 있어서 이 장기의 기능 중에 담낭의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쩔 줄을 모르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인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못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물어봐요. 너 같으면 어떡할래?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네가 결정해야지. 네 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결정을 못 내려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긴장하고 불안 초조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결정 장애가 심한 사람, 담 기능이 약하지 않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방광경 1선과 2선에 있는 이런 배수혈, 그리고 배수혈 옆에 있는 2선 혈들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광경 1선의 경우에 급성에 더 사용을 많이 하고요. 2선의 경우에 1선에 비해서 증상이 더 만성적일 경우에는 1선보다 2선에서 더 증상이 또 이상 반응이 더 확연하게 뚜렷하게 촉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굳셀 강자인데 굳세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양기가 굳세게 나온다, 양기가 튼튼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육체적인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력을 말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정신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체격은 좋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뭘 의심한다고요? 이 사람 혹시 담 기능이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요. 담낭이 하는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쓸개즙을 분비하는 게 담낭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인체에서 쓸개즙이 왜 나오죠? 이거 안 나오면 기름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쓸개즙 분비하는 게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왠지 기름진 음식, 고기 같은 거 있죠?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요.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결정장애가 있고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기 쉽고 그러면서 고기라든지 치즈라든지 뭔가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고 뱃속이 불편한 사람, 괜히 불쾌해요. 입은 즐거운데 여기만 딱 넘어가면 뱃속이 불쾌해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담수나 양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강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11번 사이 높이에 있는데요. 양쪽에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높이를 찾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 8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흉추 10번과 11번 사이 높이에 방광경 2선에 있는 혈이 바로 양강혈입니다. 방광경에 있는 다른 혈들에 비해서 양강혈을 눌렀을 때 유별나게 아파하는 분들, 담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강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9번째 경혈인 의사혈입니다. 비장의,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비수 옆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의사혈은 양강혈에서 극돌기를 또 한 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비수와 마찬가지로 흉추 11번, 12번 사이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비수를 보조하는 보조혈이 되고요. 이선이 있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성보다 만성일 경우에 더 이상 반응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아 다음에 8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11번, 12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이선에 의사혈이 있습니다. 네, 의사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0번째 경혈인 위창혈입니다. 네, 방광경 2선에서 위창 그러면 방광경 1선에 위수를 보조하는 보조혈이구나, 위수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의사에서 극돌기를 한 개 더 내려가면은 위창혈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위창혈의 위치는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수를 보조하는 보조혈이 되고요. 그리고 비수와 위수가 나란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의사와 위창도 극돌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위창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흉추 7번과 8번 사이를 찾은 다음에 8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12번과 1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에 위치하는 혈이 위창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위창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등 뒤쪽에 있는 방광경 1선과 2선에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방광경 1선이 척추 바로 옆에 있는 척추 기립근 한가운데 능선을 지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방광경 2선의 경우에 기립근의 가장자리, 2선과 동맥 사이에 있는 1선이 이
척추 기립근의 능선이라면 일선의 바깥쪽에 있는 방광경 2선의 경우는 이 기립근의 가장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척추 기립근이 좀 눈에 띄게 많이 튀어나온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립근이 끝나는 가장자리 라인이 여기가 동맥에서부터 3촌 떨어져 있는 방광경 2선이 되겠습니다. 네, 위창혈을 취혈했습니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방광경 제2선의 흉추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